건축 빨래판. 안녕하십니까. 건축 빨래판 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의무가입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이 공개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새건축사협의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했는데, 이게 모든 건축사, 이제 의무가입할 모든 건축사의 문제이니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관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하는데 좀 개인 생활과 또 가정의 문제를 한편으로 미루시고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수 소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나오시고 인사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 소장인 김윤수라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참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갑자기요?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관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8월 초부터 그 의무가입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새로 건축사 업무 개설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참고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헌법소원은 저희가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심의를 했는데 아직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속 있고 계속 좀 빠른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정관 내용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었고, 네. 이번에 새로 의무가입을 하는 또 협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무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 회원들, 새로 들어갈 회원들이 수가 상당할 텐데, 그럼 그 협회가 이 사람들과 그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상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정관에 이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투자해서 본 사항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부분에서 사실 좀 특수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건축사 사무소를 굉장히 오래 개설을 하신 분들도 새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들의 관계라든가 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지역 건축사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설명이거나 아니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현황 유지 현황 유지. 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관이 바뀌면서 그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그래요? 있기는 합니다. 뭐 윤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윤리규정은 공표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이제 의무가입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거 홍보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들한테. 그리고 막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으니 가입해라.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는 윤리규정 이런 것들, 또 정관 이런 것들을 막 공개해서 사실은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점수를 좀 따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나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많이 잘 알려지진 않은 듯 합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희 협회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 2분 정도의 그 자문위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답변은 저희가 그 지금 요번에 의무가입하실 분들을 대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을 만들 때는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건축사협의회가 요번에 의무가입하실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윤리규약을 만들 때는 또 참여를 했어요. 또 참여를 하게 된 건 저희 내부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모른 척하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윤리교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니 그래서 두 분이 또 참여를 해서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도 좀 들었고요. 그럼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그 정관상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관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들이 뭐 조직과 회원 뭐 이런 네, 그렇죠. 부분들을 네네. 정의와 네네. 그리고 권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칭이 사실은 조금 혼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네. 생각이에요. 명칭 어렵죠. 네. 정관 3조의 조직에 보면은 그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라고 합니다. 네. 협회.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다. 네, 협회이고 그리고 협회 하부에 지부들이 있거든요. 지부. 네, 지부는 총 17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건축사회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에서 건축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사회. 그러니까 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가 아니고 네. 각 17개 네네. 시도건축사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거를 저희 뭐 내부적으로 각 건축사회라고 또 합니다. 네. 그리고 건축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분회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각 건축사회, 네. 17개 그 시도 네네. 건축사회가 분회를 또 만들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지역건축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건축사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기초지자체, 즉 허가권자들이 늘 말하가 이제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지역 건축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는. 그렇죠. 각 구라든가 그렇죠. 구 또는 네. 뭐 또 작은 군, 시군. 시,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특별시나 도 뭐 이런 거를 빼고서는 대부분 이렇게 소규모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지역 건축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의무 가입 당시에 의무 가입을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당시에 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어요. 뭐 얘기를 하시죠. 그 네. 이슈가 되었던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 건축 사실은 대한건축사 그러니까 소위 본회 네. 대한건축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건축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회가 있는데 사실 인허가권은 다 지역협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주로 발생한 물론 이제 시도 갖고 있는 데가 서울시도 갖고 있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큰 규모라든지 또 법에서 정한 대로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프로젝트들은 네, 맞습니다. 지역 건축사회가 대부분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건축사회에서 그러니까 건축사회죠. 건축사회에서 그런 부분들 각 시에서 일어나거나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관여를 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하죠. 뭐 한 부분이어서 네, 사실 지역 건축사회라는 그런 조직이 반드시 뭐 충분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필요한 조직이라면은 사실 이슈가 되었던 것들 가장 큰 거는 지역 건축사회라는 지금 있는 지역 건축사회들이 모두 다 다른 입회비를 받고 있고 그렇지. 원래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의무 가입을 하면서 동일한 협회에 가입을 하는데 다 다른 회비를 내거나 입회비를 내는 특히 입회비가 엄청나게 많이 돈을 내는 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네, 정관에서는 어떻게 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관에서는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46조에 보면 지역 건축사회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번에 2022년 7월 29일 날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은 약간 그 지역 건축사에서 하려는 부분들을 조금 통제를 하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지역 건축사회의 회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읽어드려요. 지역 건축사회는 정관 및 소속 건축사회 회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소속 건축사의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회칙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회에서 아니요. 소속 건축사회니까 시도건축사회 고위에 네. 거기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입회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정할 수는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유행하는 모모 등에 상담한상을 넣을 수 있다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회를 하면은 동일한 돈을 내고서 의무가입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46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살펴보니 네. 사실 그 지역협회 문제는 저희가 의무가입할 때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한 허들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이제 본회 가입하고 지역협회 가입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지역협회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다양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관에서는 그 지역협회가 아직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역협회, 그러니까 지역건축사회죠. 지역건축사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건축사회가 실제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협회 내에 있는 조직인데 별도의 돈을 내고 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내부 안에서. 네. 이거는 사실은 의무가입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건축사회는 돈을 만약 받는다면은 사실 이게 협회 안에서 또 돈을 받는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외부로 빼나? 어떻게? 만약 이게 건축사협회의 소속이 아니라면 건축사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죠. 네네네네. 지금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받고서 운영을 한다면은 임의 조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회비라기보다도 소정의 비용을 받는다면. 받는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정관상 보니까 아무튼 지역협회에 관한 내용이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남아 있다. 근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어쨌든 건축사협회에서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건축사협회에 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10조 3항에 보면은 뭐 다른 건축사한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관에서 정한 입회비 외 타 단체 별도 가입비 등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타 단체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지역 건축사회도 타 단체다. 타 단체는 아니지만 별도 가입비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정관상 이게 지금 뭐 회비를 별도로 걷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고요.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적혀져 있는데 타단체라는 표현이 저는 지역 건축사회로 읽히거든요. 타단체가 그럴까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항에는 10조 사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사망에 따른 타단체나 조직의 가입, 강제행위 규정, 금지 규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다른 건축사에게 업무상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다른 건축사가 타 건축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타 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경우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몇 가지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역협회는 그 정도 또 다른 어떤 정관상에 뭐 좀 얘기를 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정관상에서 보면은 이게 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으로 돌아오는 특수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그 특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 권리 행사를 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신입 회원이 과거 회원보다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사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회 회장이 되려면은 가입 후 10년이고 그러니까 그냥 각 건축사의 회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활동을 기존에 오랜 활동을 하셨는데 협회를 가입 안 하고 계시다? 지금 가입하신 분 중에 굉장히 건축계에서 많은 공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협회 회장이나 각 건축사회 회장은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약간 기득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제가 새로 협회를 만든다는 네네네. 생각을 하면 가입일로, 그러니까 이 의무 가입을 하는 날로부터 10년. 그러면 이제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적어도 10년 기간 동안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네요.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네, 물론 뭐 회장 뭐 건축사회 회장이 되시겠다라는 그렇죠. 엄청난 야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저랑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그런 야망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가입을 그렇지. 해도 절대 회장이 그러니까 되기는 힘드신 그런 거죠. 게 이제 배려고, 네. 그런 게 이제 공정한 거고, 그런 게 이제 사료가 깊다고 얘기하는 거 네네네.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냥 나쁘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10년 동안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좀 재밌는 부분이 대부분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12조 2에 보면은 추대 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대 회원. 네. 이거 뭡니까? 뭐 협회 공로가 많은 정회원이나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 70세 이상인 회비를 완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회비를 면제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30년, 70세, 네네. 그 다음에 회비 완납이 조건이네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한텐 회비를 안 받으신다? 네, 정회원 추대 회원은 정회원 회비를 면제를 한다라고 오케이, 되어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무 가입 전에는 가능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협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런 걸 한다면,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 추대,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이 되었다는 건 약간 감정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금 앞에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 가입이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과거 협회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저는 만일 이런 것 같아요. 추대 회원이라는 명칭 자체 저는 만일 이거를 진짜 의무 가입을 감안해서 만드셨다면 건축사 생활을 얼마나 했냐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뭐 특별한 공로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뭐 실무를 했다든지 70세 이상 그러고 70세 회비 완납은 좀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뭐 70세 정도 되시는 어떤 건축가가 의무 가입을 하셨어요. 그 공로도 많아. 그리고 바로 가입했으니까 회비도 완납됐어. 하지만 추대 회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30년 이상 30년을 유지를 그럼 해야 이분은 되고요. 이제 100년, 100살이 되어야 추대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그리고 이건 조건일 뿐이지 실제로 추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 의결에서 총회 보고하고 추대 회원으로 이렇게 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추대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협회 공로가 많은 정회원은 추대 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건축사업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추대 회원으로서 회비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면은 약간 추대 회원이 됐을 때는 뭐 피선거권이라든가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지금, 다 내는 상황에서 지금 이분이 네. 그러니까 추대 회원도 피선거권이 있고 그렇죠. 또 선거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또 아까 다시 그럼 또 한 번 외쳐야 되는데 의무 가입하는 협회로서 네네. 이걸 어떻게 맞추시려고 이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무섭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의무 가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런 것도 좀 사려가 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관이란 걸 보다 보니까 건축사회의 회장은 저희가 직접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각 건축사회. 네, 각 건축사회와 전체 협회의 회장은
직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의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의 회원수에 따라서 뽑게 돼 있고요. 네. 20인당 1명 이렇게 숫자가 있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지금 의무 가입이 되면서 정관의 개정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좀 국토부도 좀 제가 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 김 소장님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의무 가입하는 협회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기존 협회에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는 지금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입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신규 건축사가 가입할 협회의 어떤 그런 페어한 어떤 그 내용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도 뭘 어떻게 하셨는지 뭐 열심히는 하셨겠지만 지금 다시 보니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대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대의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대의원은 각 건축사 회에서 뽑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결국에는 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대의원을 뽑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역 건축사회의 추천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라면은 사실 지역 건축사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의무 가입, 그러니까 지역 건축사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을 대의원으로 추천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얘를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정관상에서도 좀 이게 문제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 의무 가입하는 데는 그 본회, 즉 대한건축사협회와 각 건축사회, 그러니까 17개 시도건축사회로 해놓고 조직상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지역건축사회에 강제하면 안 된다. 가입이나 회비를 강제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 대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추대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장, 피선거되는 거 이런 것들에는 지역 건축사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걸로 아직도 보이네요. 그렇게 보일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라는 사항이 사실은 회비 미납. 51조에 보면은 회비 미납의 징계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 가입이 되면서 생긴 부분인데 6개월 이상 미납을 했을 때는 경고예요. 경고? 경고면은 뭐 경고장이 오겠네요. 이렇게 회비 빨리 내셔요. 일단은 6개월 이상 경고, 12개월 이상이면 회원 권리 정지가 있습니다. 12개월이면은 그 권리 정지. 네, 권리 정지고 24개월 이상이 되면은 회원 권리 정지 및 미납 회비의 20% 내의 가산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20% 내의 가산금을 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거 벌칙 조항으로 넣은 것 같네요. 네, 벌칙 조항으로 넣었는데 이게 회원의 권리를 복권을 하려면은 회비를 완납을 해야 사망해 보면 회비를 완납을 하면은 즉시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산금을 포함한 회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의무 가입인데 이런 건 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정지로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정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회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니까 회원 24개월을 안 내면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23개월 동안 미룬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20%를 더 내야 되니까 이 미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24개월 동안 안 내는 거를 그냥 방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 12개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해서 하면은 권한이 정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그럼 권한이 정지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이거 밀린 금액의 20%를 이게 뭐 우리 금리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비용을 내기 시작하면 또 그 기간 동안은 또 이걸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 아무튼 좀 요 벌칙,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좀 이 갑론을박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벌칙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근데 20%면 상당히 20%면은 상당히 고올이 아니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원에서 가상금으로 붙이는 네. 퍼센테이지보다 제가 알기로 높을걸요, 이게? 그래요? 10% 아닌가요, 그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하게 회비를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회비- 무슨 근거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부분이 회비를 있어요. 내는 걸 강요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좀 더 슬기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게 그러니까 그 협회가 임의가입일 때는 뭐 40%를 받든 60%를 받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의무가입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협회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만약 진짜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축이 무너지는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남은 게 있나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말을 했는데요. 네네. 회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냥 뭐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뭐 입회비랑 회비? 이를 이게 전국을 다 입회비랑 월회비. 월회비를 네네네. 전국을 통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이 뭐에 근거를 해서 금액 어떤, 산정 근거.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정관에서 적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이죠. 홍보를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네. 친절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의무가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저는 네네. 옛날에 저도 대한건축협회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가입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페이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럼 뭐 200만 원이다 요즘 들어보니까. 그리고 네. 월회비가 2.5만 원이든가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면은 내가 뭘 어떤 걸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걷어지는 것이다. 회비 자체도 협회 회비랑 건축사회 회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관에서 보면은 건축사회에서 각 시도 건축사에서 받아서 그거를 본회로 협회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총회 44조 총회의 내용 중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내용이 소속 건축사회 회비 결정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건축사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각 건축사회의 17개 시도 회비를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 자체는 저는 각 시도가 금액이 추후에는 틀려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20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네요. 시도 건축사회에서 만들면. 그렇긴 하죠. 근데 아마 그거를 국토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참, 뭐 하실 말씀이십니까? 참 얘기하기 어렵네요. 네. 이게 저는 아무튼 국토부가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둘까요? 그런 얘기보다 이 문서 스스로가 그런 의심을 네. 없애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역사적인 그런 의무가입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딱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 정리됐구나. 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좀 문제를 제기를 하셨네요. 뭐 정관이
다른 사항들이 바뀐 사항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네. 좀 조금 지금까지 네거티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다면 긍정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거는 5조의 사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사업. 네, 건축사 협회에서 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의 내용들이 보면은 건축문화 선진화에 대한 사업, 뭐 건축 안전 확보에 관한 사업, 뭐 건축사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사업, 뭐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가 됐고, 미래 건축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잘 해주시면은, 좋겠네요. 당연히 모든 건축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의무가입이 되는 협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사업들이. 사업이 좀 네.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 중에 네.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관에 타단체에 네. 가입하는 거를 강제할 수 없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런 네. 거는 하나 그 의무가입 정신에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은 윤리 규정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어가지고요. 타 단체가 정확히 무엇이냐? 나중에 그건 네.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게 뭐 좀 더 없을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간단히 우리 김윤수 선생님 이렇게 좀 미리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 문제들, 정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봐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세건축사협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대한 어떤 평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하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낼 자격도 안 되고 입장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건축사들이 이번에 의무가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먼저 좀 본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지역협회가 정관의 조직상 있다는 것으로도 또 그리고 그 지역협회의 내용들을 각 건축사회, 그러니까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승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놓은 게, 이게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불안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건축사 협회에서 스스로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좀, 네. 그런 걸 결자 해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의무가입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피선거권 10년 이런 또 각 건축 회장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선명하게 대한건축사협회를 쇄신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추대 회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추대 회원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무가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세금 거둘 때 뭐 세금을 많이 내신 분은 깎아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하죠. 혜택은 드리되, 그러니까 권한은 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섞이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대의원들이 이제 각 건축사회를 들지 않으면 대의원이 되지 않겠네. 그럼 대의원이 안 되면 권한 행사가 이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에서 좀 어렵겠네. 이런 구조가 좀 뒤쪽으로 읽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렇게 그렇죠. 대의원 지금 제도를 보면. 그 다음에 회비 미납 징계가 있는데, 뭐, 징계할 수 있죠. 좀 회비 미납하면 징계하거나 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절차를 좀 이렇게 좀 세련되고, 그 다음에 고의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악의 상태를 늘 감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다가 다시 복권하려고 그럴 때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되게 좀 그래도 건축사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게 입회비, 월회비에 대한 금액 산정 근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회비뿐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근거들을 좀 그러니까 얼마다라는 걸 고지해 주기보다는 왜 그렇다를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새로 가입하는 분들한테 되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뭐 간단히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게 뭐 전부는 아니고 또 저희보다 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또 더군다나 아직 그 헌법 소원을 저희가 그 가칭 한국건축사협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또 한 상태이고 기다리는 중. 저희가 또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일단 신규 그 건축사 업무 개설 신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 읽어봐 드리는 게 취지에 맞겠다라고 해서 오늘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반론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김윤수 선생님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요? 갑자기? 바빠요. 아무튼 협의 잘 해서 좋아지면 좋겠죠. 네. 근데 이미 정해져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보인다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또 확산된다는데 유의하시고 또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